뉴욕 월스트리트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중국 출신 투자가 천장팅이 공개한 충격적인 주식 투자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천장팅의 주식 투자법을 싹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20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연수익률 300%를 달성한 천장팅 투자자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성공담입니다. 그는 2000년 초반 중국 상하이에서 월급쟁이로 시작해 지금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한 독특한 접근법이 돋보입니다. 천장팅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시장의 감정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가 개발한 투자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먼저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군중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천장팅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주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만 원일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구간에서 각각 일정 비율씩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천장팅의 세 번째 핵심 전략은 기업 가치 분석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가치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재무제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미래 전망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는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므로 그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는 현금은 기업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천장팅의 네 번째 전략은 손실 관리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그의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매수 가격 대비 20%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실행하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손절매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확신하는 우량 기업의 경우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신입니다. 천장팅은 또한 시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시간이 최고의 투자 파트너라고 말하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의 평균 보유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섯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 다양화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양화는 일반적인 분산 투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최대 10개 종목까지만 보유합니다. 대신 이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천장팅의 투자 성공담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내심과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과감하게 매수에 나섰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천장팅은 명상과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장팅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그는 매일 최소 4시간 이상을 시장 분석과 기업 연구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꼼꼼히 읽고 기업의 임원진 인터뷰나 투자 설명회도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그는 정보가 돈이다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 중 인상적인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학습 태도가 그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천장팅은 또한 시장 사이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식시장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고 보며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수비적으로 투자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천장팅은 다양한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천장팅의 투자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세력주 분석입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이 어떤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주식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투자 결정에 활용합니다. 그의 또 다른 독특한 전략은 역계절 투자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비수기나 비인기 종목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난방 관련 주식을 연구하고 겨울에 냉방 관련 주식을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장팅은 투자에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돈을 잃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내심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락 당시의 투자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때 그의 수익률은 무려 500%에 달했습니다. 천장팅은 또한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그는 매년 수십 권의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법이나 분석 도구가 나오면 즉시 공부해서 자신의 투자 전략에 접목시킵니다. 천장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단순함입니다. 그는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20년간 꾸준히 실행한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개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며 단거리 달리기처럼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천장팅의 투자 철학과 전략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공담은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인내심, 끈기,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장팅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시장 타이밍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공포 상태에 있을 때는 매수 신호로, 극도로 탐욕 상태에 있을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항상 절망적인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그는 말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모든 언론이 경제 종말을 예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투자 스타일에서 독특한 점 중 하나는 테마 투자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단순히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가지 않고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관련 부품 업체들에 투자했고 2015년 전기차가 주목받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미래 테마를 발굴하는 방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해당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침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천장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실패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실패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패 관리 시스템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방으로 투자 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 발견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손절매나 비중 조절을 시행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확신의 크기입니다. 천장팅은 모든 투자에 동일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확신이 클수록 더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확신이 작을수록 작은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확신하는 상위 3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이 40%를 차지합니다.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자신만의 투자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결정, 그리고 그때의 심리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투자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향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성공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역발상 투자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4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또 다른 특징은 섹터 로테이션 전략입니다. 그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각 섹터의 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투자합니다. 경기 초기에는 금융주와 소재주에 투자하고 경기 중반에는 산업재와 기술주에 투자하며 경기 후반에는 소비재와 유틸리티주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 그는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독특한 투자 기법 중 하나는 뉴스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을 선별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인가? 둘째,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뉴스인가? 셋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시사하는 뉴스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뉴스만이 그의 투자 결정에 반영됩니다. 천장팅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멘탈 관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명상을 하고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또한 투자와 관련 없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는 어떤 투자를 할 때 항상 다른 투자 기회와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 투자할 때 B 주식이나 C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과 비교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비용 분석을 통해 그는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천장팅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복리의 힘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연 20%의 수익률이라도 10년간 지속되면 원금의 6배가 되고 20년간 지속되면 38배가 됩니다. 그는 이러한 복리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의 성공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투자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불안했던 2020년 3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팬데믹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제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40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투자 스타일에서 주목할 점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리스크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 둘째는 손절매를 통한 리스크 제한, 셋째는 해지 포지션을 통한 리스크 상쇄입니다. 그가 개발한 또 다른 독특한 기법은 감정 지수 측정법입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해서 투자 결정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 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매수 신호로, 탐욕 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감정 지수 측정법을 통해 그는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그는 한 가지 투자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로 가치 투자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성장 투자와 모멘텀 투자 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는 투자를 100% 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러한 확률적 사고를 통해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철학을 개발하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20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된 것이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과신하는 순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수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항상 방어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그를 20년간 시장에서 꾸준히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자신들의 개인 재산을 맡길 정도로 신뢰한 유일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 출신의 천재 투자자 리루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무려 1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찰리 먼거가 투자한 9천만 달러를 400% 이상의 수익률로 불려준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죠. 리루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 방법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1966년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태어난 그는 난징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하던 중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물리학을 전공한 그가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서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과 체계적인 분석 능력을 투자에 접목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법칙을 찾아내듯이 그는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리루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로부터 배운 가치 투자 원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특히 그는 찰리 먼거와의 만남을 통해 투자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투자 전략을 포기하고 오직 우수한 기업의 주식만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롱온리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왜 그토록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시죠? 리루는 투자를 할 때 3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나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 마진을 확보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충분한 할인된 가격에서만 매수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는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치 투자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리루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최소 3년에서 5년, 때로는 10년 이상 기업을 보유하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합니다. 이는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피하고 기업의 실제 가치 상승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전략입니다. 리루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서구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단순히 위험한 신흥 시장으로만 바라볼 때 그는 중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다른 투자자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루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회사 BYD에 투자하도록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추천한 장본인입니다. 이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되었죠.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리루는 BYD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루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는 걸까요? 그의 선별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수익이 좋은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또한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능력이 없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리루는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그들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무적 건전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채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현금 창출 능력은 어떤지, 자본 배분 능력은 우수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그의 물리학적 사고방식이 빛을 발하죠. 복잡한 재무제표를 마치 물리 법칙처럼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리루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중 투자입니다. 그는 50개, 100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는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이 선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합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그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능력권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루의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에 빠지는 반면 리루는 이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우량 기업들이 시장의 공포로 인해 저평가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우려해 주식을 매도할 때 리루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우량 기업들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리루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투자, 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기업 보고서와 산업 분석 자료를 읽으며 자신의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여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리루는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환경 기술, 혁신적인 의료 기술, 교육 사업 등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특히 주목합니다. 이러한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리루의 투자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시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리루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더라도 기본적인 투자 논리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합니다. 이러한 인내심이 결국 복리의 힘을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그는 투자 결정을 할 때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을 신뢰합니다. 이는 물리학자로서의 훈련이 투자에 도움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루의 성공 스토리는 또한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출신으로서 동양의 사고방식과 서양의 투자, 기법을 결합한 그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루의 장기 가치 투자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더욱 효과적이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루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루의 성공은 바로 이러한 적응력과 학습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루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장을 두려워하며 항상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은 오히려 그의 투자 성과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과신하지 않고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루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은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지속적인 학습, 겸손함, 인내심 등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리루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테크닉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투자 방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의미를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리루의 투자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의 개념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죠. 리루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 분석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의 투자 철학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리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 분석입니다. 개별 기업을 보기 전에 먼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미래 전망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할 때도 단순히 특정 회사의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 정부 정책의 변화,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 충전 인프라의 확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산업 분석 과정에서 리루는 특히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인구 고령화, 도시화, 디지털화, 환경 보호 등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트렌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업 분석을 마친 후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리루는 이를 위해 독특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자신만의 독특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해자란 성처럼 적들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을 의미하는데 투자에서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파워, 특허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전환 비용 등이 대표적인 해자입니다.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 등이 모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해자에 해당합니다. 리루는 이러한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그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리루는 경영진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능력, 성실성, 그리고 주주 친화적 성향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의미하고 성실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주 친화적 성향은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리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언론 인터뷰, 실제 사업 결정 등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야 비로소 경영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재무 분석에서는 단순히 매출이나 순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리루는 회계상의 이익보다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현금 흐름을 주목하는데 이는 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모두 마친 후에도 남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자유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치를 환원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주주들에게 희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채 관리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리루는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은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 시에는 파산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유동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는 과거의 성장률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연구개발 투자, 신제품 출시 계획, 시장 확장 전략 등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단계에서는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 상대가치평가법, 자산가치평가법 등을 모두 사용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리루는 정확한 숫자보다는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대신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재 가치가 100이라고 계산되면 60이나 70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계산이 틀렸더라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집중 투자 원칙을 고수합니다. 리루는 보통 10개 미만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가장 확신하는 몇 개 종목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이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이 선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분산보다는 질적 분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산업의 우량 기업들을 선택하여 한 산업의 위기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리루의 투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인내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이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떤 기업을 5년 동안 관찰하다가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하자 그때 대량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매수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 산업 동향 변화, 경쟁 상황 등을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산업 환경이 악화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매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가 하락은 매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 하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매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리루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학자로서의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과의 교류도 리루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뿐만 아니라 세스 클라만, 조엘 그린블라트, 하워드 막스 등 다양한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투자 논리를 검증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특히 리루는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 투자자들에게 중국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글로벌 투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과를 넘어 동서양 투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루의 투자 철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개인의 부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 의료,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감은 그의 투자 철학에도 반영됩니다. 단순히 수익만 좋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기업, 공정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리루는 투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리루의 투자 방식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술주의 급등과 급락, 밈스톡 현상, 암호화폐 광풍 등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루의 가치 투자 철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는 것 등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리루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철저한 준비와 끝없는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투자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성과를 쫓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부를 축적하는 비결이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